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공입니다. 아베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전직 법무장관이 아내가 출마한 국회의원 선거에 지방의원들 약 100명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 돈 중 일부가 아베 총리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증언이 나와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의 칼날이 아베 총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아베 총리의 측근인 부부 국회의원이 금품 선거를 한 혐의로 전격 체포됐습니다. 집권 자민당이 몸담았던 현직 국회의원이 체포된 것은 작년 12월 아키모토 스카사 중의원에 이어 3명에 달했는데요. 이들은 모두 금품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사고 있으며 코로나에 미숙하게 대응해 지지율이 급락한 아베 정권은 비리 의혹으로 인해 다시 정치적 위기로 내몰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가와이 안내 참의원이 작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00명에게 현금 2,550만엔, 약 2억 9천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와이 의원은 작년 7월 선거에서 처음으로 당선됐습니다. 검찰은 일찍부터 이들 부부가 돈 선거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기 종료를 기다려 전격적으로 체포에 나선 것입니다. 가와이 부부는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자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고 당은 전날 이를 수리했습니다. 1996년 처음 중의원에 당선된 가와이 전 법무상은 자민당 총재를 겸하는 아베 총리의 당 총재 외교 특보를 역임한 측근으로 꼽힙니다. 그는 작년 9월 법무상에 임명됐으나 일본 주간지 보도로 자신의 부인 관련 돈 선거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10월 말 사임했는데요. 그 내막을 살펴보면 여러 의혹들이 아베 총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작년 7월 참의원 선거 때 직접 히로시마를 방문해 가와이 안리를 수차례 외치고 함께 열성적으로 유세를 펼치며 가와이 참의원의 당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아베의 다른 측근들도 히로시마에 머물다시피 하며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당시 자민당 본부가 안리 후보에게 지원한 자금은 4월 15일부터 6월 27일까지 약 2달 동안 총 1억 5천만엔, 한화로 약 17억 원가량으로 상대 진영인 미조테 후보의 10배에 달했습니다. 결국 작년 선거 과정에서 아베 총리 등 자민당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부인 안리 씨는 히로시마 선거구에서 당선했고 다른 자민당 후보였던 미주테 겐세이 전 공안위원장은 낙선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 정치권 일각에선 자민당이 야당 시절이던 2012년 아베 총리를 이미 과거의 인물이라고 호평하는 등 아베 총리 비판에 앞장섰던 미조테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아베 특별 지시가 있었고 아베 내각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민당이 안리 씨에게 지원한 선거 자금이 그대로 지방 의원 등에게 뿌려진 정황을 뒷받침하는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가와이 부부의 체포는 코로나19 대책 혼선, 검찰청법 개정 논란, 마작 스캔들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아베 정권에 다시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도쿄지검이 가와이 부부까지 체포함으로써 검찰의 칼날이 아베 정권의 기반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도가 나왔을 때 아베는 묵묵부답으로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가와이 부부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돈을 불법적으로 살포한 것에만 초점을 맞춰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확실한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자민당 본부가 당시 선거 때 가와이 부부에게 제공한 자금 1억 5천만 엔이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살포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름을 꺼낸 건 히로시마현의 한 지방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히로시마의 시게마사 히데코 의원은 지난해 5월 중순 부인 안리 씨의 사무실에서 남편인 가와이 전 법무상으로부터 30만 엔을 받았다면서 당시 아베 씨가 주는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인인 안리 씨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시기마사 지방의원은 아베 총리의 이름이 나와 거절하지 못하고 받았다면서 지금까지 쓰지 않고 갖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당시 자민당 본부는 이 지역구에만 다른 곳보다 10배나 많은 자금을 지원하면서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의 지시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또 금품이 뿌려진 기간에 아베 총리가 가와이 의원을 여러 번 따로 만났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시이가조 일본 공산당 위원장은 아베 총리가 가와이 의원을 반복해서 만났다.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반복해 돈을 건넨 시기에 만났다며 이 모든 걸 아베 총리가 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돈을 받은 정치인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그동안 입을 다물었던 정치인들도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줄줄이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자체장 2명은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수사 중인 사건이므로 정부로서 코멘트할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로는 아베에게 치명적일 것입니다. 아베 이름이 거론된 이상 그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쿄지검 특수부가 최근 검사장의 내기 마작 사건으로 인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번 금품 수수 사건을 더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아베 정권과 관련된 사건을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은 가와이 부부가 뿌린 돈의 출처를 놓고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주는 돈이라는 증언이 나옴에 따라 자민당 선거자금과 아베 총리 쪽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 따라 일본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고 재집권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1%에 그쳤습니다. 아베 총리가 지난 2012년 12월 재집권한 이후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지난달 말 조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비율은 52%로 지난달과 동일했습니다. 또 아베 총리가 한 번 더 총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차기 총리로 적합한 인물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가 직접 후계자로 점찍은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 지지율은 4%에 불과해 지난 2월 조사 때 6%보다 더 줄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상황이 되려는 의중도 무색해진 것입니다. 반면 아베 총리의 라이벌로 불리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지난 2월 조사 때보다 6% 오른 31%로 부동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 언론사들은 아베 지지율이 낮게 조사되고 있는 반면에 친아베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아베 지지율이 다른 신문보다 특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1년간 일본 산케이 신문의 여론조사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또 한 번 일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사는 19일 계열사인 FNN과의 합동 여론조사가 이를 담당해온 위탁업체 직원에 의해 일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는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 방식이었는데 일본 텔레넷은 하청받은 매회 약 500건 중 100여 건에 대해 전화를 걸지 않은 채 가공의 데이터를 입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한 데이터 부정은 총 조사 건수의 약 17%를 차지했는데요. 무리를 일으킨 이 사원은 설문조사에 응답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친아베 성향의 산케이 신문 여론조사에서는 그동안 아베 총리 지지율이 다른 신문보다 대체로 높게 나왔는데 만약 아베 총리 관련된 내용이 집중적으로 조작됐다면 이번 사태가 정치적 논란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지만 현재 아베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임기 내 개헌 추진입니다. 아베 총리는 내년 9월까지 임기 내 개헌 추진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이 우선인 현 상황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수세에 몰린 국면 전환과 지지층 결집을 위해 개헌론을 다시 부각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베 총리가 20일 밤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자민당 총재 임기가 1년 3개월 남은 상황에서 임기 중 개헌 국민투표까지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8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 기자회견에서도 완수하겠다는 결의에는 변함이 없다며 임기 안에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렇게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15개월 안에 국민투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에 앞서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정기 국회기간 5개월 동안 한 번의 논의밖에 되지 않으면서 지지부진하기 때문입니다. 도쿄신문은 아베가 개헌론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의원 해산으로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승부수를 던질 것이라는 관측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중의원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 1년 3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올해 참여 선거, 자민당 총재 선거 등 이른바 대형 선거가 없는 상황이라서 일본 정치권에서 중의원 해산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일본의 정치 체제에서 중의원 해산은 여당 대표를 겸하는 총리의 정권 사항으로 야당과 당내 반대파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꼽힙니다. 일본 헌법에 따라 총리가 중의원을 전원 해임하게 되면 중의원을 모두 다시 뽑아야 하기 때문에 40일 이내에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어지는 총선 결과가 아베 총리의 임기 연장이나 개헌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말 재집권한 이후 이들 선거가 없었던 2014년과 2017년에 어김없이 국회를 해산했고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정치적 구심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간 아베 정권은 여러 실정으로 유권자의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선거 때마다 맥을 못 추고 여당에 밀렸습니다.
야당이 제대로 공조하지 못해 표가 분산됐고 민주당 정권 시절 쌓은 무능하다는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이유로 아베 총리는 현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연내에 중의원을 해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일에는 아베 총리의 파트너인 아소다로 부총리가 아베 총리와의 1시간가량 독대 자리에서 가을 중의원 해산을 충고했다는 이야기가 일본 정치권 내에는 파다했는데요. 현재 여러가지 악재가 겹친 가운데 최근 자민당 내에서는 지지율 붕괴에 조기 퇴진설까지 나오면서 코너에 몰린 아베 정권이 중의원을 해산할 것이라는 것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실시를 통해 당내 구심점을 회복하겠다는 것인데 자민당 안팎에선 참패의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시선을 돌리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매번 일본 때 이슈가 나올 때마다 아베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자주 있는 일이라 지겨울 정도인데요. 이번에는 너무나 어이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사나 일본 국제문제연구소가 1905년 이전부터 일본인이 독도에서 조업했다는 증언이 담긴 동영상을 26일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1905년 독도가 일본 시마네현에 편입되기 전부터 일본인 어부들이 독도 주변에서 조업했다는 증언을 소개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에 거주하는 사사키 씨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에게 들은 독도 이야기를 증언합니다. 이 증언에는 할아버지가 독도에서 강치 사냥을 했고 전복을 채취했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런 증언을 바탕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일본은 이 동영상 때문에 네티즌들의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강치는 바다사자의 일종으로 독도에는 최대 수만 마리가 무리를 지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제는 1905년 독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한 뒤 강치잡이 전담 회사를 만들어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인의 독도 강치잡이는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아니라 식민지 수탈의 증거 중 하나이고 일본인들의 탐욕으로 독도 생태계가 파괴된 사례라는 주장이 진작부터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베는 일본 내에서 정치적인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한국에 대한 이슈를 만들어 일본 국민들의 눈을 돌려서 위기를 회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역대급 최악의 상황에 빠진 아베가 또 어떤 헛발질과 대응을 보여줄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